부평 지하상가 깊고 어두운 곳에 VCD, 일명 비디오 CD를 팔던 곳이 있었지. 지금 이야기하면 창피한 일이지만 불법 CD였죠. 그곳 사장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알게 되었던 오늘의 주제, 바람의 검심. 지금이야 귀멸의 칼날이 인기가 많지만 라떼는 바람의 검심이었다고. 안녕하세요, 아재비디오의 얄리입니다. 만화책으로도 명작, 애니메이션으로도 명작, 심지어 혹평일색인 실사화에서조차 명작으로 인정받는 바람의 검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람의 검심 자체가 거의 100부작에 가까운 내용이다 보니 이번 주제는 1, 2부로 나뉘어서 영상을 제작한다는 점 양해 바라며 지금부터 영날검을 사용하는 켄신, 그리고 그를 둘러싼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채널 고정! 에도 막부 말 칼잡이 발도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살인귀였지만 막부의 시대는 가고 메이지 시대로 넘어오며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베일에 쌓인 채 그는 그렇게 전설이 되었다는 오프닝 멘트가 이어지며 바람의 검심은 시작하는데요. 히로인 여주인공 카미야 카오루, 그는 이 작품의 주인공 히무라 켄신에게 드디어 널 찾았다며 다짜고짜 공격하는데요. 켄신은 자신이 발도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설령 자신이 발도제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뵐 수 없는 영날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인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한편 동네에 나타난 거대한 사나이, 그는 그 스스로를 발도제라고 이야기하며 여기저기에서 말썽을 피우고 있는데요. 카오루는 그에게 도전, 딱 봐도 상대가 안 되는 듯 보이는데 당신은 목검으로 진검과 맞서다니 정말 무모하군. 나는 발도제, 신곡 80류의 칼잡이 발도제다. 신곡 80년은 우리 유파야. 저 녀석은 우리를 사칭해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거라고. 정신을 차리는 카오루, 그녀는 메이지 시대를 맞아 패도령이 떨어져 점점 떡락하고 있던 카미야 활심류 도장의 사범 대리. 과거 도장 문화생 중 히루마라는 사람이 있었고 도를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카오루의 아버지와 사람을 베는 데 관심이 있었던 히루마 사이에서 이념 충돌이 있었고, 히루마를 위협적으로 느낀 카오루의 아버지는 히루마의 오른쪽 손가락을 부러뜨려 검을 못 잡게 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 히루마가 앙심을 품고 카오루네 도장 출신의 발도제라는 타이틀을 걸고 도장의 이미지를 완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녀가 발도제를 쫓아다녔던 것이었죠. 다시 카오루에게 찾아와 복수를 시작하는 히루마.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켄신이 등장해 비천어검류 류승용 기모치를 시전합니다. 역시나 에도 막부 말 활약했던 발도제의 정체는 켄신. 이 일을 계기로 켄신은 더 이상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고 이 도장에 머무르기로 합니다. 시장에서 만난 소매치기 꼬마 묘진 야이코. 이 친구는 지금은 세상에 없는 엄마의 약값을 불량배들로부터 빌려서 더 어릴 적부터 소매치기를 해 그들에게 주기적으로 돈을 가져다 줘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캐릭터였습니다. 시장에서의 소매치기 사건으로 켄신과 인연이 생기고 이미 엄마 약값 그 이상값을 했음에도 더한 돈을 요구한 불량배들에게 켄신이 대신 권선징악. 야이코는 켄신처럼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카오루의 도장에 머무르게 되며 동료로 합류합니다. 얼마 뒤 메이지 육군 총감이 켄신을 찾아옵니다. 와, 켄신 인맥 봐라. 자네가 없었다면 유신은 성공하지 못했을 거야. 이 나라를 만든 영웅으로서 자네는 우리 육군의 간부로 맞이하고 싶어. 네? 메이지 정부를 위해서 자네의 힘을 빌려주게나, 비천. 말은 고맙지만 저는 사람을 벤 공으로 관직에 앉을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뭔가 켄신, 우리가 모르는 더한 사연이 있어 보이죠?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 켄신 일행들에게 시비가 붙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때 거구의 상남자가 등장하더니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그는 사가라 사노스케. 뭘 사가? 그는 비주얼만큼이나 강력, 딱밤한 대로 시크하게 승리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앞에 등장했던 히루마,
그가 사노스케에게 접근해 켄신을 죽이면 보수금을 두둑히 주겠다고 이간질을 시키는데요. 사노스케는 돈보다는 강력한 사람들과 겨뤄보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었기에 호기심에 켄신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켄신과 사노스케의 대결. 와, 칼 크기 봐. 사노는 말과 탑승자를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참마도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애기들이 등장해서 아랑아, 주랑아. 진정한 사나이들의 싸움은 애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야. 존내 멋있는 척하는 이 새끼. 어쨌든 며칠 뒤 둘의 2차전. 켄신은 봐주지 않고 진심으로 달려오는 사노스케에게 전력을 다해 단 일격의 그를 쓰러뜨립니다. 하지만 또 일어나는 사노. 켄신은 피하기만 하며 그를 상대합니다. 너는 이미 죽어있다급 비천억검 용소소를 사용해 마무리. 사노스케의 과거는 이러했습니다. 총독부는 적보대로 하여금 메이지 시대로 전환되면 농민들에게 세금을 반으로 줄여준다는 무리한 공약으로 농민들의 환심을 사고 있었고, 메이지 유신이 성공하자 태세 전환으로 그 공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공약을 적보대의 허위 정보라는 누명을 씌워 정부에선 적보대를 전부 다 죽여버렸고, 그 유일한 생존자가 바로 사노스케였던 것이었죠. 해서 사노스케는 유신정부 지사들을 전부 싫어합니다. 이 켄신도 막부말 유신 지사였던 것. 켄신 역시 유신 지사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보기 위해 부패하고 타락했다 생각해 앞으로는 사륙을 하지 않고 약자 편에 서서 활동할 것을 다짐한 상태였던 것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노는 켄신을 인정하게 되고 앞으로 카오루의 도장에서 함께 활동하기로 합니다. 생각보다 내용이 좀 튼튼하네요. 뭔가 메시지도 있고. 환술로 모두를 멈춰 죽이는 살인기 우도 지네가 등장합니다. 카오루를 납치해가며 켄신을 도발하는 말 그대로 살인만을 갈구하는 악당. 켄신은 카오루를 구해내기 위해 찾아갑니다. 지네는 켄신이 전설의 발도제인 걸 알고 있었지만 그가 리즈 시절의 기량으로 자신을 대하지 않음을 깨닫고 카오루에게 질식사하는 주술을 걸어 그를 더욱더 분노시킵니다. 그녀를 살리려면 우도 지네를 죽여야 하는 상황. 더 이상 살인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켄신. 켄신은 카오루를 살리기 위해 지네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순간 저희한테 건 심중일방을 풀기 위해선 날 죽이는 수밖에 없어. 카린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다시 한번 칼잡이로 돌아가겠다. 죽어라. 카린, 정신 차려. 눈 좀 떠보라고. 내 심중일방이 이런 어린 계집애한테 깨질 줄이야. 아직 남았어. 뒤처리를 해야 돼. 결국 지네는 자살하며 이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조스바를 먹은 듯한 여자가 도장으로 들어와 살려달라 애원합니다. 그녀를 구해주는 사노스케. 이 여자는 닌자 군단 어정번중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의사였는데요. 전란으로 아버지를 잃고 혼자 도쿄로 올라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자신도 어느 의사 밑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의료인으로서의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하필 그 의사 스승이 아편을 만들고 있던 돌팔이 의사. 이 의사는 간류라는 악당과 손잡고 아편을 만들어 팔다가 이해관계가 틀어져 결국 죽임을 당하고 그 제자인 이 메구미가 간류에게 소속돼 아편을 제조해야 하는 상황에 탈출한 것이었어요. 사연을 듣고 메구미를 도와주기로 하는 켄신과 그의 친구들. 그날 밤 간류는 조용히 메구미에게로 가 너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도장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협박합니다. 메구미는 자신 때문에 착한 도장 사람들이 피해 입는 것이 두려워 그를 따라 나섭니다. 이럴 거면 왜 도망친 거야? 메구미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켄신 일행들은 그녀를 구하기 위해 적진으로 향합니다. 간유는 어정번중을 고용하고 있었고 주인공 일행들은 그들을 차례차례 쓰러뜨려가면서 진입합니다. 최번개, 장거환을 거쳐
한야까지. 세계관 최강자에 가까운 켄신에겐 그 누구도 상대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어정번중의 리더 아오시. 산호가 한 방에 나가 떨어집니다. 이제 좀 처맞는 켄신. 드디어 임자를 만난 듯 하네요. 켄신이 피까지 흘리고 쉽지 않은 상대.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을 시전하며 울버린 상처를 남기는 아오시. 켄신은 위기에 처하지만 친구들의 응원으로 정신을 차려 단숨에 아오시를 제압합니다. 아오시는 승부를 인정하고 자기를 죽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순간 간유가 등장해 기관총으로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헐, 정말 다 죽이네요. 진짜 미친 새끼 아니야. 켄신이 방아쇠를 잘라버리고 놀란 간유는 도망쳐버립니다. 다행히 메구미를 구해내는 주인공 일행들. 이렇게 메구미도 일행으로 합류합니다. 헌데 아오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즘 켄신은 도통 꾸지 않았던 과거 발도제 시절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을 비운 사이 쳐들어온 의문의 칼잡이 사이토. 좀 강력해 보이긴 하죠. 사노스케와 붙게 됩니다. 이 애니메이션에서 사노스케는 거의 전투력 측정기급 해서 사이토에게 큰 피해를 주지 못하고 패배. 사이토는 의뢰를 받았으니 발도제를 죽여야 한다고 말하며 사라집니다. 킬러로 일하고 있는 듯 보이는 이 사이토의 정체는 과거 신선조 3번대 조장 출신이자 현 경시청 경찰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람의 검심에는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가 몇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비중을 높게 차지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앞으로도 많은 활약을 하는 캐릭터인데 어쨌든 계속 보시죠. 사이토는 정부가 고용한 킬러였습니다. 사이토 말고도 정부에서 켄신을 죽이기 위해 고용한 마룬이라는 킬러도 있었는데 성질이 급했던 이 킬러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합니다. 사실은 나랑 사이토랑 지네란 녀석은 전부 다 정치가가 고용한 전문적인 암살자야. 너 때문에 자신의 옛날 비리가 들통날까봐 겁난 누군가의 지시가 아닐까. 켄신은 벌떡 일어나 마룬을 제압하고 도장으로 돌아옵니다.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이토. 이 둘은 과거 10년 전 붙어본 적이 있어 서로를 견제합니다. 막강한 사이토, 엄청나게 켄신을 몰아붙이는데요. 박빙까지는 아니고 거의 켄신이 수세에 몰립니다. 한창 싸움이 고조되고 있던 그때 뜬금없이 등장하는 전 유신지사 메이지 정부의 내무 대신 오쿠보 도시미치. 메이지 유신의 가장 공적이 큰 세 사람 기도 타카요시, 사이고 다카모리, 그리고 이 오쿠보 도시미치를 일컬어 유신 삼거리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거의 일본 총리급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헌데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그가 왜 여기에 나타났을까요? 사이토는 사실 이 사람에게 고용되어 과거 발도제의 명성이 지금도 녹슬지 않았는지에 대해 시험해보라는 임무를 받고 켄신에게 접근했던 것이었어요. 그는 오쿠보에게 이런 멘트를 하며 사라집니다. 보고합니다. 켄신이란 놈은 전혀 쓸만한 게 못됨. 하지만 칼잡이 발도제는 그럭저럭 쓸만한 이상. 와, 간지도 간지인데 역시 김한진 성우님 지렸다. 오쿠보는 켄신에게 부탁을 하러 왔다고 합니다. 바로 켄신을 이어 발도제라는 타이틀을 손에 거머쥐었던 또 다른 살인귀 시시오가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며 그를 저지해줄 것을 의뢰하러 온 곳이었는데요. 10년 전 죽었다고 소문났던 시시오. 그 역시 메이지 정부의 말로써 일하며 유신에 방해되는 인사들을 하나하나 제거한 공신 중 한 명이었습니다. 헌데 시시오가 한 암살 중 드러나면 메이지 정부 근본을 뒤엎을 만한 중대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메이지 정부는 그를 죽이고 시체까지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었는데 그가 다시 부활해 정부를 위협한다고 합니다. 아니 잠깐, 너네가 먼저 선 넘은 거 아니냐 이건? 내가 시시오라도 개빡쳤을 것 같은데? 오쿠보는 켄신에게 결정할 시간 일주일을 주고 다시 찾아오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친구들은 켄신에게 절대 그 의뢰를 받지 말라고 말리지만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려면 그렇게 안 되겠죠. 그렇게 일주일 후 오쿠보는 답을 들으러 가기 위해 마차에 올라타고 켄신에게 향합니다. 근데 이쁘장하게 생긴 여자애가 마차로 잠입, 오쿠보를 살해합니다. 하지만 이 암살자 말고도 오쿠보는 정부에 불만을 갖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표적이었고 죽은 후
이시카라 켄시족들에 의해 발견돼 그들이 죽인 거로 덮어지게 되지만 실화는 그들이 죽인 게 맞습니다. 이게 막 역사적 사실과 맞물려서 몰입도를 좀 더하네요. 어릴 땐 그저 입 벌리고 아 하고 봤을 뿐인데. 네무 대신의 살해 사건은 세상을 시끌벅적하게 만듭니다. 켄신 역시 네무 대신 죽음의 배후엔 시시오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몰래 친구들을 떠나 시시오가 있다는 교토로 향합니다. 사노스케, 야히코, 카오루 그들도 역시 각자의 길로서 켄신의 힘이 되기 위해 교토로 향합니다. 아웃이다. 그 역시 켄신이 시시오를 잡기 위해 교토로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교토로 향합니다. 뭔가 드림팀이 결성될 각인데? 그리고 그 모습을 드러내는 시시오. 이게 생각나는 건 나만 그래? 켄신은 교토로 가는 길에 미사오라는 여자애를 만나고 그 역시 어정번중에 의해 키워진 고아라는 걸 알게 됩니다. 켄신에게 어정번중 아저씨들이 잘 있냐고 묻지만 대답하지 못하는 켄신. 아까 따발총 맞고 다 죽었는데. 경찰로서 사이토도 켄신과 잠시 동행합니다. 그리고 시시오가 있다는 여관에 들어가는 켄신과 사이토. 시시오는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10년 전 유신정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다. 근데 놈들은 나를 실컷 이용한 것도 모자라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다니 나를 말살하려고 했지. 친절하게 불까지 질렀어 말이야. 그렇지만 난 말이야, 이런 상처를 입힌 녀석들한테 복수할 마음은 전혀 없어. 동란이 끝났다면 내가 다시 한번 일으켜주겠다. 내가 패권을 쥐어보이겠다고. 그게 내가 이 나라를 손에 넣으려는 정의야. 시시오는 이런 말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사이토는 다시 경찰 업무를 보기 위해 떠나고 켄신은 다시 시시오를 쫓기 위해 교토로 향합니다. 한편 사노스케도 혼자 교토로 향하며 다크서클이 엄청 심한 파괴승에게 약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헌데 이 사람도 시시오의 10본도 중 한 명이었어요. 10본도란 그의 부하들 중 뛰어난 실력자 10명을 일컫는 말입니다. 일전에 소지로와의 작은 전투에서 영날검이 부러진 켄신은 자신의 영날검을 만들어줬던 샤쿠에게 찾아갑니다. 하지만 샤쿠는 이미 죽은 지 오래였고 그의 아들 세쿠가 대장장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샤쿠가 죽기 전에 마지막 검이라고 남겨놓은 칼 한 자루가 있었고 사람들 사이에선 명검으로 소문이 자자했던 상태. 10본도의 일원 중 한 명, 초우가 켄신과 마찬가지로 그 검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검을 두고 붙게 되는 켄신과 초우. 이놈 무기가 좀 독특하네요. 리본 체조인가? 세쿠는 아버지 샤쿠가 살인검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오명이 있어서 최후의 검만큼은 피를 묻히지 않는 검으로서 남길 원한다며 그 누구에게도 검을 넘기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헌데 불사를 지금 자신의 임무이자 소임이라고 생각하는 켄신이라면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라고 생각해 칼을 맡깁니다. 그 칼을 받아든 켄신, 일격의 초우를 제압합니다. 근데 새로운 검 역시 영날검. 샤쿠 역시 자신의 마지막 검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검, 영날검으로 제작했던 것이었네요. 새로운 영날검을 손에 든 켄신, 그리고 전국의 10본도를 모으고 있는 시시오. 과연 켄신과 시시오의 싸움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전국의 유명 칼잡이들이 교토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바람의 검심 리뷰는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빨리 호다닥 만들어서 가지고 돌아올 테니. 그럼 그때까지 얄리 아재 비디오 얄리였습니다. 성질 급한 구독자 여러분, 좀만 기다려.